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댓글 리뷰 시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의 극심한 인식 차이가 있다. 요거 가지고 영상을 올렸는데요. 여러분들의 댓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내용이 뭐였냐고 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방향을 너무 못 잡고 있다. 반면 일본 같은 경우는 원인을 제대로 알고 거기에 대응을 하려고 한다. 그게 사실상 내용이었는데요. 지금 일단 내용을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저출산 문제를 풀기 위해서 뭐 양성평등 이야기를 하고 뭐 양육과 보육, 교육 이야기하고 뭐 세제 개편해가지고 돈 많이 걷어가지고 저출산에다가 예산을 많이 쓰자는 이야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독일이라든가 스웨덴 같은 거를 참조하자. 또 어떤 경우는 뭐라고 할까요? 우리나라의 세종시가 답이다면서 조선일보가 제일 황당했는데 하여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계속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뭐 가부장 문화를 없애가지고 오히려 양성평등을 해야 된다. 이런 뉘앙스로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데 이거 답이 아니에요. 저출산을 해소하려고 하면 혼인을 증가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면 혼인을 증가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자의 소득이 늘어야 돼요. 남자가 좋은 일자리를 많이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어요. 신문기사들 한번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그런 내용 안 나와요. 참. 근데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6월 13일 날 직접 발표를 합니다. 저출산 대책을. 뭐라고 이야기했냐고 하면 이혼율의 상승과 출산율 저하의 큰 원인은 젊은 세대의 소득 문제이다. 이거예요, 이거. 우리나라는 지금 이야기를 안 해. 그러니까 이 인식 차이가 지금 너무 극명하게 나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옳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여자들은 돈 많이 벌면 본인보다 더 나은 사람 찾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어차피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지금 많은 남성들 같은 경우 특히 그 남녀 고용 평등법이 실시된 이후로 남성이 여성한테 일자리 뺏긴 게 7.5% 정도예요. 그 7.5%가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공사공단, 그리고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의 기업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대한민국의 양질의 일자리가 남자에서 여자로 7.5% 정도 옮겨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사태가 발생한 거지. 근데 전혀 지금 그 이야기는 안 해요. 모르는 건지 알면서도 모르는 체를 하는 건지 참 깝깝합니다. 깝깝하다 그 말씀을 드리겠고. 자, 댓글 한번 보면요. 뭔가 요즘 흐름 보면 느끼는 게 과거를 거부해서 지금이 됐지만 오히려 과거의 역할 분担 시스템이 더 합리적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맞벌이 하더라도 여자는 집안일, 남자는 운전이나 힘쓰는 일 담당. 같이 집에서의 역할이 나뉘는 게 서로의 다툼이 적은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일본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일본은 이렇게 이제 지금 여성들도 동의를 했고 사회적인 동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일본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게 안 가는 문화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역할 분담이라는 게 지금 남녀 간의 역할 분담이라는 게 이게 오랫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겠죠. 인류가. 그렇게 하면서 경험이 쌓이고 남녀 간의 역할 분담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 최근 몇십 년 사이에 이 역할 분담 자체가 없어져 버렸죠. 없어지는 쪽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어떤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분담, 일종의 분업이죠. 분업 같은 경우인데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아담 스미스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업은 생산성을 높일 수가 있다. 이런 말도 했어요. 실제 산업혁명이 발생한 이후에 분업 시스템이 적극적으로 도입이 된 이후 그때부터 생산성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남녀 간의 역할 분담은 저는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보입니다. 지금이 오히려 비효율적으로 가고 있어서 그 중에 하나의 문제가 바로 저출산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댓글 한번 보면요. 애초에 남성의 역할과 여성의 역할이 다르다는 걸 인정했었다면 이렇게까지 망가졌을까요? 선사시대부터 이어져 온 본능을 거스른 것이 문제였을까요? 나라가 망가지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 씁쓸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게 또 상당히 힘든 게 뭐냐고 하면 여성들한테 지금 많은 일자리를 줬어요. 여러 가지 여성 할당제라든가 군가산점 폐지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여성들이 일자리를 많이 가져갔는데 이거를 다시 되돌리려고 하면 일종의 줬다가 뺏뜨는 거거든요. 애시당초 안 줬으면 이게 문제가 안 되는데 줬다가 뺏뜨는 거는 엄청난 저항을 겪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사실 결국은 이제 정치권에서 풀어야 되는 문제이긴 한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이걸 밀어붙일 만한 강단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 저는 이게 상당히 의문입니다. 이거는 상당히 제가 봤을 때 각오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나마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여론이 또 형성되면 모르겠는데 그 여론 형성이라는 것도 쉽지는 않고 그래서 이게 참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우리나라 너무 멀리 와버려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다. 저도 제가 볼 때는 답이 안 보여요. 답이 안 보이는데 일단 원인은 알겠는데 이거를 되돌릴 수 있나? 되돌리면 저는 나아질 거라고 보는데 이게 현실화에 대한 의문이 계속적으로 많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여성들이 일본 여성들보다 좀 세잖아요. 기가 센데 일본 여성들은 받아들였는데 한국 여성들이 워낙 기가 세고 또 여성단체들의 목소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걸 수용을 할까? 일본처럼? 안 할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생각하고 설령 그렇게 추진을 한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저항이 발생할 거다. 일본의 경우에는 그렇게 저항이 크지 않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국은 엄청난 저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저런 좌우 정치인들이 나라의 대가리니 뭐가 될 리가 있냐. 이미 한국은 끝난 것 같네요. 정치인들을 보면 그 나라의 수준을 알 수 있다고 하니 다 같이 끝나는 거지요 라고 하셨습니다. 윈스턴 처칠이 옛날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더라고요. 모든 나라는 그 나라 국민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갖는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대한민국이 사실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이 1945년도에 해방이 되고 건국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게 역사적으로 본다면 100년도 안 된 나라죠. 80년도 안 됐네요. 80년도 안 됐는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어떤 이런 역사가 짧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노하우가 덜 쌓여서 이런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면서 나중에라도 어느 정도 노하우가 더 쌓이면 좀 좋은 판단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봅니다. 또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말씀하신 부분 같은 경우도 지금 장기 저성장으로는 이미 진입을 한 상황입니다. 이창용 하는 총재도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창용 하는 총재가 공개적으로 말했을 것도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은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여러 가지 구조에 대한 개혁을 해야 돼요. 근데 이미 늦어버렸어. 근데 그거에 대한 사실 사회적 논의도 지금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태는 제가 볼 때 일단은 당분간은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떤 대한민국의 큰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일단 장기 저성장을 벗어나기는 힘들 거라고 보시면서 일단 각자 도생 모드로 일단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나마 우리가 이런 거를 미리 준비하는 거랑 준비 안 하는 거랑은 저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유도 같은 경우도 처음 배우는 게 낙법부터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도하다 보면 공격을 당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떨어졌을 때 아무래도 데미지를 작게 받는 뭐 크게 안 다치는 그런 방어책부터 먼저 배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장기 저성장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 문제는 당연히 발생하는데 우리가 각자 이런 걸 그래도 마음의 준비라도 하고 있으면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대응책을 마련하면 우리가 그나마 이 국면을 그나마 덜 데미지를 입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다음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일본은 본인들의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고 사회적 반발이 있더라도 해결책이라 판단되면 강하게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혀 그럴 의지가 없습니다. 항상 나라 끝까지 갔다가 나라 정치 경제 개박살나고 심지어 다른 나라한테 뺏겨도 윗선은 본인 밥그릇이 제일 중요했지 자국민 나라는 신경도 안 써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저출산 절대 해결이 안 될 겁니다. 아마 일본이든 중국이든 미국이든 다른 나라에서 한반도 다 넘어가든지 아니면 나라 디폴트 선언을 하는 그 순간까지도 해결책을 안 내놓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뭐 현재로서는 저출산에 대한 해결 의지는 제가 볼 때 없는 것 같고요. 물론 나름대로 하는 척은 하는데 본질적인 어떤 뭐랄까요 이 판 자체를 완전히 그냥 바꾸는 그런 노력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현재로서는 이민 쪽으로 그냥 거의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좌우할 것 없이 일단 이민 쪽으로 잡은 것 같아가지고 뭐 지금 당장에야 이민을 많이 받아들이진 않겠지만 한 5년 지나서부터는 순차적으로 이민을 늘릴 거예요. 그리고 한 10년 정도 지나서부터는 그때는 이제 노동 인력이 많이 부족하니까 그때는 진짜 대규모로 본격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아마 그런 쪽으로 진행되는 걸로 지금 분위기를 잡은 것 같습니다.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일본은 저출산 대책하기 너무 쉽지. 한국 하는 거 반대로만 하면 되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일본만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다 한국에 대해서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요거 관련한 연구하시는 분들이
한국에 자주 들어오신다네요. 이런 거. 한국 어떻게 망가지고 있나, 어떻게 해서 저렇게 바보 병신이 됐는가,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통해서 저렇게 하면 망하는구나 하는 타산지석으로 삼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스스로 인체 실험 중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아까 보다 보니까 통계청 자료는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만은 4월달 이제 출생아 수, 출생률이 그게 행안부에서는 미리 좀 집계가 되나 봐요. 그런데 전달 대비해서도 많이 줄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엄청나게 줄어들면서 또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정말 반등하기 힘든구나. 하여튼 뭐 그런 거를 또 4월달, 아마 4월 거가 아마 5월 20일 넘어서쯤에 나올 거예요. 아마 또 나중에 되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대단합니다. 어메이징합니다. 예, 다음 댓글 보면요. 양성평등, 저출산 해결책이라는데 껍데기만 있지 알맹이가 없습니다. 동일임금 주면 알아서 여자들이 숭풍숭풍 낳아주냐. 실제로 지난 몇 년간 여성 고용이 의무적으로 해왔지만 출산율은 하면서 크크크 이렇게 좀 이제 전혀 관련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거 말씀하신 게 이거잖아요. 저도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남녀고용평등법 때문에 공공기관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의 사업장 이거 다 합치면 2690개예요. 다 양질의 일자리야. 다 좋은 일자리야. 이게 2006년하고 2022년 사이에 무려 한 7.5 정도가 여자가 더 취업을 해버렸다니까요. 여기 일자리 개수가 제가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할 겁니다. 이거 제가 볼 때 이거가 제일 큰 원인이에요. 근데 이거를 되돌려야 되는데 이거 되돌릴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딴 거는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공공기관까지야 뭐 정부가 뭐 양성평등 뭐 그런 거 한다 쳐더라도 일반 민간기업한테는 이거 적용하는 거 전 아니라고 봐요. 민간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본인들의 이윤 추구가 제일 우선인데, 그러면 남자를 더 많이 뽑을지 여자를 더 많이 뽑을지 그거는 기업의 자유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서 개입하는 게 정말 효율적이냐, 그리고 이게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거냐,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 지켜봤잖아요. 지켜봤을 때 전혀 이게 출산율에는 도움이 안 됐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최소한 민간기업에 대해서만큼은 남녀고용평등법을 배제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미디어가 여자들 눈치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주 수변이 여자 쪽에서 나오고 있어서 신기가 불편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아라포, 마케이노 이거 지금 왔는데 또 사또리 세대 가는 거 시간 문제인데도 아직까지도 미디어는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진짜 미디어 너무 비겁한 것 같아. 지금쯤이면 한두 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성분들 잘못하고 있는 거 많다고. 근데 여성에 대해서는 지금 신기 불편한 이야기는 전혀 하고 있지 않죠. 오히려 해외 언론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도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비판을 했잖아요. 대한민국 청원 문화에 대한 허세에 대해서. 근데 국내 언론들은 그런 거 비판한 적이 있나요? 그걸 강하게 해야죠. 강하게.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밑에 있는 자료가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자료입니다. 이게 아마 작년 자료였던 것 같은데 전 세계 가계 소비 결정권 성별 비중입니다. 파란색은 남성이 결정, 빨간색은 여성이 결정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여성이 결정한다 69, 남자는 31이고요. 중국은 여성이 62, 남자가 38, 독일은 여성이 57, 미국은 53이 여성입니다. 인도는 여성이 49, 남자가 51 이렇게 나와요. 자, 우리나라는 없습니다만은 일단 일본과 중국은 있어요. 일본이 69, 중국이 62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여성 내무부 장관님, 우리 내무부 장관님이 일본보다 더 입김이 세지 않을까요? 가계 소비의 결정권에 있어가지고 상대적으로 일본 여성들은 여자력을 과시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일본보다는 우리나라가 더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의 뭐 70이 넘는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미디어가 여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가계 소비 결정권이 여자들한테 있으니까. 이게 사실 또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뭐 독일 정도만 된다든지 미국 정도, 독일은 남자가 43, 미국은 남자가 47이잖아요. 한 요 정도 수준으로 비중만 되더라도 언론들이 그렇게 여자들한테 눈치를 많이 볼까 싶어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참 이게 참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다. 이것도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미디어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면 정말 천벌 받을 겁니다. 후대에 엄청난 비판을 받을 거니까 좀 때가 되면 빨리 말을 하시길 촉구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댓글 읽어보겠습니다. 일본이 정답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국가 경제적으로 보면 분명 여성들 중에 남성들보다 뛰어난 인재도 있을 건데 그런 인재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건 큰 손실이죠. 문제는 뭐냐? 그럼 그렇게 사회 진출한 여성들이 가장으로서 책임지려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 변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남자들은 내가 잘 번다면 결혼할 때 내가 가장을 부양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맞벌이를 한다 해도 아내는 언제든 그만둘 가능성이 깔고 있는 만큼 내가 어떻게든 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책임감을 많이 가진다는 거죠. 하지만 여자들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여자들은 내가 버는 건 보조적인 수단으로 생각하지 절대 자신이 주가 되는 상황을 맞이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러니 여자가 200을 벌면 3, 400 버는 남자를 바라고 여자가 3, 400을 벌면 5, 600을 버는 남자를 바라죠. 그리고 이걸 여성의 동물적 본능 문제로 치부합니다. 그럼 남자들의 동물적 본능에도 뭐라 하지 말아야죠. 어리고 예쁜 여자에 관심 있는 거, 내씨를 많이 뿌리고 싶어 하는 거, 막말로 바람을 피던 어리고 예쁜 여자를 찾던 입국 닦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튼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원하는 남자는 자기가 벌면 벌수록 더욱더 한정돼 있고 고소득 여성일수록 만날 수 있는 풀이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자신보다 못 버는 남자와 결혼해서 내가 가족을 책임지면서 살 바에는 그냥 여유 있게 버는 만큼 나 혼자 편하게 살겠다는 게 깔리게 됩니다. 즉 자신이 손해보는 사항은 절대 용납하지 않으면서 이익에만 몰두하려고 하니 여성의 사회 진출이 우리나라에서 독이 되고 있는 겁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남성 같은 경우는 뭐 여성들이 소득이 없더라도 심지어 없더라도 데려가잖아요. 근데 여성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남자가 본인보다 많이 벌어야 돼.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혼인 감소한 원인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이분 말씀이 맞죠. 여성의 사회 진출이 우리나라에게는 결과론적으로 독이 된 거예요. 독이 된 거야.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들 중에 남성들보다 뛰어난 인재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그 인재는 제가 볼 때 몇 명 안 돼요. 몇 명 안 되고 실제 제가 볼 때 이런 제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뛰어난 여성 인재들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어려움을 뚫고 나갑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어중간한 분들이 예전에 2006년 이전만 하더라도 그분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었죠. 그런 분들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소득이 적은데 취업을 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그 자리를 남자들이 가지게 됐을 건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혼인 같은 게 증가했겠죠. 그러면 당연히 출산도 증가하는 건데 지금은 이제 그 상황이 아니게 돼버리니까 결과론적으로 여성의 사회 진출이 오히려 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분들도 진정한 여성운동, 진정한 양성평등 운동을 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본인들이 손해보는 상황을 어느 정도 감수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 여성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이익을 얻는 거가 있으면 좀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데 손해에 대해서는 하나도 받으려고 안 해요. 그냥 오직 이익에만 몰두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사단이 나는 거예요. 할 거면 북유럽처럼 군대를 가세요. 사회적 의무를 지키세요. 그리고 출산도 하고 그런 의무를 해야 이게 진정한 여성 사회의 진출이 국민들한테 호응을 받을 겁니다.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여성들의 어떤 뭐랄까요 그동안에 있었던 많은 어떤 혜택 그리고 권리 그리고 이득 보는 어떤 베네핏 같은 게 이제는 더 이상 받을 수 없을 겁니다. 오히려 축소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나중에 뒷세대 여성들한테 욕 안 들어먹으려고 하면 어느 정도 본인들도 이익을 얻은 만큼 어느 정도는 좀 용납을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